조선시대에도 우체부가 있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진짜입니다. 스마트폰은 커녕 자전거도 없던 그 시절에 말이죠. 심지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편지를 보내야 한다면요? 오늘은 조선시대 물류계의 전설, 편지 배달의 달인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타임머신 타고 조선시대로 출발해볼까요? 조선 후기에 조병덕이라는 양반이 계셨는데요. 이분 엄청난 편지 많이 하셨습니다. 무려 1700통 넘게 편지를 남기셨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카톡을 하루에 100개씩 보내는 스타일이랄까요? 이분의 편지 중 하나를 보면 완전 리얼합니다. 아오, 몇 달 동안 소식이 끊겨서 미치는 줄 알았네. 어제내 도착해서야 내 편지를 받았어? 뭔가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당시엔 우편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지금처럼 택배 조회 눌러보니까 배송 중이네. 이런 거 상상도 못했던 시절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편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가장 흔한 방법은 지나가는 사람 붙잡는 거였습니다. 저기요, 혹시 서울 가세요? 아, 가신다고요? 완전 럭키비키잖아. 이 편지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이었죠. 문제는 그 지역 가는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가 완전 랜덤 박스라는 겁니다. 조병덕 양반의 경우를 보면 더 웃깁니다. 편지 보낼 사람을 못 찾아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서울 가는 사람이다 하면 밤샘 각오하고 밀린 편지를 몰아서 썼답니다. 그것도 눈병 걸릴 정도로요. 아들한테 보낸 편지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아들아, 아빠 눈이 너무 아파서 죽겠다. 이 정도였습니다. 편지 쓰느라 눈 망가진 조선시대 워커홀릭의 비애랄까요? 그렇게 겨우겨우 편지를 보냈다 쳐도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도착하나요? 물어볼 사람도 없었던 거죠. 추사 김정이라고 아시죠? 그 유명한 추사체의 주인공이요. 이분이 제주도로 유배를 갔는데요. 충청도 예산에 계시던 부인 예안 이 씨가 남편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였을까요? 무려 7개월이요. 반년이 훌쩍 넘어버린 거죠. 요즘 같았으면 아니 이거 분명 배송사고 난 거 아닌가요? 할 상황입니다. 이런 불편함 때문에 등장한 게 바로 전문 배달업자들입니다. 이름하여 전인, 전족 또는 전팽이라고 불렀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조선시대 땡땡대한 통운이랄까요? 그런데 이 전인들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슈퍼맨급이었거든요. 첫 번째 능력, 지리 감각이 완전 내비게이션급이었습니다. 조선 팔도 구석구석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었어요. GPS?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서울 북촌 김씨댁 찾아가야 해요 하면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 두 번째 능력, 체력이 완전 마라톤 선수급이었습니다. 먼 거리를 정해진 시간에 맞춰 걸어서 이동해야 했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발품 팔기의 끝판왕이었던 거죠. 세 번째 능력, 의사소통 스킬이 사기급이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사투리를 다 알아들어야 했고, 저기요, 김씨 댁이 어딘지 아세요? 물어 찾아가야 했으니까요. 완전 소셜 스킬 만렙이죠. 더 신기한 건요, 이 전인들을 연결해주는 중개인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일종의 물류 플랫폼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배달 이민족 같은 거랄까요? 조병덕 양반의 사례가 또 나옵니다. 급한 편지가 있을 때 서얼등이라는 중개인을 찾아갔대요. 그러면 서얼등은 어디까지 가실 건데요? 언제까지 도착해야 하나요? 예산은 얼마나 되세요? 이런 걸 물어본 다음에 딱 맞는 전인을 매칭해 줬답니다. 완전 맞춤형 서비스죠? 물론 돈은 꽤 들어갔습니다. 거리랑 급한 정도에 따라 가격이 달랐는데요. 춘향전 보신 분들 계시죠? 거기에 완전 웃긴 장면이 나옵니다. 춘향이가 방자한테 야 방자야 열량 줄게, 그리고 내가 수모도 한번 해줄게, 그러니까 이몽룡 도련님한테 이 편지 좀 전해줘 이러거든요. 열량이면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요? 당시 서울에서 일용직으로 하루 일하면 2.5전 정도 받았답니다. 계산해보니까 열량은 40일치 임금에다 옷 한 벌까지 더한 금액이었어요. 와, 춘향이 진심이었나 봅니다. 요즘으로 치면 한 달 월급 다 털어넣은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중개인 안 거치고 직접 전인이랑 흥정할 수도 있었는데요. 그건 그거대로 완전 스트레스였답니다. 급한 편지일수록 전인이 이거 좀 어려운데요, 가격 좀 올려주시면 이러면서 바가지를 씌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돈 빌려서라도 보내야 했고요.
정 안 되면 받는 사람한테 착불로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결했답니다. 완전 신의 한 수죠? 한편 궁궐에서는 그럴비자라는 특수 직책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왕실 전용 택배 서비스랄까요? 이들은 궁녀들 밑에서 일하면서 궁중 편지 배달을 전담했어요. 그럴비자의 메인 미션은 뭐였을까요? 궁궐 안팎으로 편지를 슝슝 날라다 주는 거였죠. 일반인들은 굴밤궐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했던 겁니다. 특별한 옷을 입고 허리에 띠까지 둘러서 나 글럴비자야 하고 신분을 확실히 했답니다. 해경궁 홍씨의 한중록을 보면 진짜 훈훈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 정조가 완전 효자였거든요. 궁을 잠깐만 나가도 어머니 엄마 나 잘 있어 건강하지 걱정하지 마 이런 편지를 계속 보냈대요. 이 편지들을 배달한 사람이 바로 글럴비자였던 거죠. 조선시대 버전 카톡이랄까요? 조선 말기로 가면 더더욱 재미있어집니다. 1896년에 드디어 근대식 주소 체계가 생겼거든요. 모든 집에 5호통 5호호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었죠. 와, 이제 편지 배달 문제 해결이다 싶었겠죠? 그런데 1899년 독립신문에 완전 황당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체국에 배달 못한 편지가 산더미라는 거예요. 주소도 생겼는데 왜? 궁금하시죠? 문제는 사람들이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편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봉투에 정확한 주소 대신 동대문 쪽에 사는 홍길동 이렇게만 썼던 거예요. 전인들한테 맡길 때는 이렇게만 해도 됐거든요. 서울 어디 사는 아무개한테 좀 전해주세요 하면 알아서 찾아갔으니까요. 서울 가서 길 서방 찾는다는 속담 아시죠? 보통은 헛짓거리 한다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놀랍게도 전인들한테는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서울 어디 사는 길 서방한테 전해주세요 해도 정확하게 찾아가서 배달했거든요. 완전 사기 스킬 아닌가요? 1884년에 우정총국이 생기면서 공식 우체부인 체전부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굴 우선 채용했을까요? 바로 역참에서 일하던 역졸들이었어요. 이미 지리도 빠삭하고 하루에 100리 걷는 것도 문제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완벽한 스펙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전인을 더 좋아했답니다. 왜였을까요? 간단해요. 전인들은 북촌 김씨댁 이렇게 대충 말해도 거기요 알죠? 하면서 알아들었거든요. 완전 편했던 거죠. 반면 새로운 주소 체계는 뭔가 낯설고 복잡했어요. 종로구 어디 통 몇 호 이게 뭔 소리야 이랬을 거였어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공식 우편 제도가 생긴 다음에도 한참 동안 전인들이 계속 활동했답니다. 조선 팔도를 누비는 전통을 이어갔던 거예요. 마치 나 아직 현역이야 하면서요.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GPS도 없고 자동차는커녕 자전거도 없던 시대에 전국을 발로 뛰어다니면서 편지를 배달했다는 게 말이죠. 그것도 그냥 대충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에 확실하게요. 전인들은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지리 전문가였고 물류 전문가였고 신뢰의 아이콘이었죠. 사람들은 그들에게 소중한 비밀 편지도 맡겼고 전인들은 그 신뢰를 절대 배신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쓰는 택배랑 비교해 볼까요? 기술은 엄청 발전했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을 약속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로 전달하는 거죠. 다만 예전엔 두 발로 걸어 다녔고 지금은 트럭을 타고 다닐 뿐이에요. 조선시대 전인들이 만든 물류 시스템, 지금 봐도 완전 혁신적입니다. 중개인 네트워크, 전문 배달원, 지역별 담당 구역까지 체계가 완전 탄탄했던 거예요. 쿠팡, 로켓 배송의 원조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택배 시스템도 사실 조선시대 전인들의 DNA를 이어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마음을 전한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조선시대 물류의 전설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